안녕하세요. 오마이스탁 안신혜입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방향성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2300선 지지하나 싶었는데요. 그마저도 금요일에 이탈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일제히 파랗게 시장이 멍드는 상황입니다. 주식 탐구 생활 오마이스탁과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종목 보내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탁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1시 오마이스탁 앞으로 다들 모여주셨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시장을 뒤흔드는 종목이 어떤 건지, 지금은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저희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특징주 탑2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한 주간 이 포털 사이트 1위 검색어를 오르내리던 단어 기억하십니까? 은산분리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빵 뜬 이유가 뭘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해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동안 사기업들이 은행을 가질 수 있는 규제를 막으면서 관련 종목들의 성장성에 주가 발목을 잡았었는데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국내 인터넷 은행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의 주가가 연일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K뱅크, 카카오뱅크 출범 당시에 이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성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만약에 정말 규제가 완화된다면 주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인터넷 은행을 할 수 있는 K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은행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좀 코멘트를 해드렸었는데, 현 은행들이 지금 마진율로 예대 마진 기준으로 2%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용잔고 기준으로 놓고 보면 2%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무슨 얘기냐면, 신용잔고가 1조다. 그러면 2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난다, 순이익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놓고 보면 현 법에는 은행 지분을 10% 그리고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지분을 4%까지밖에 못 가진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현 정부에서 은산분리를 함과 동시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은행 지분을 35%가 됐든 50%가 됐건 늘릴 수 있다. 지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는 이슈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10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은산분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산분리와 관련된 기업들 중에 어떤 종목들이 오를지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사진을 좀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 띄워드린 것 같은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지분을 58%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가 58%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분을 일부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한국투자금융 주가는 조금 현재는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한국투자금융 지주를 갖고 올 수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색을 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 국민은행, 넷마블, 보증보험 여러 가지 회사들이 가지고 있죠. 그리고 K뱅크 같은 경우도 KT가 지분을 10%, 우리은행이 13%, NH가 10%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과거에 7월 12일 날 K뱅크가 150억 규모의 유증을 했었죠. 근데 300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300억도 3대 주주가 300억만 납입한 상황이다 보니 지금 자금을 어디서 융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면 K뱅크 같은 경우도 KT에서 3자 배정으로 현금을 좀 유동성을 땡길 수 있는 상황이 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한국투자금융으로 인해 가지고 자금의 숨통이 좀 트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시는 게 뭐냐면, 지금은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은 정부에서 허가해 줘야 되지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라는 인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고마진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기업인 K뱅크나 KT나 카카오 같은 경우가 만약에 하게 되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주가의
방향성만 놓고 본다고 치면 주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은 유중을 해가지고 자본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KT나 카카오도 오른 상태에서는 분명히 자본 충당을 해야 된다, 유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가 좀 맥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장주격으로 달리고 있는 카카오 빼고는 나머지 다 안 가고 있죠. 그러니까 대장주로 달리고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12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무난하게 상승이 나와갖고 13만 5천 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가에 매도를 하지 마시고 위에 한 5% 정도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 가격 맞춰 하시고 매도하시는 게 수익이 좀 극대화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 충당을 하게 되면 결국은 유중을 해야 되고 유중을 하게 되면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건 당연한 논리이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면 주가는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밀렸을 때는 인터넷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인터넷 은행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그 은산분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지금 전자지불 결제와 관련돼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있고 뭐 다날, KG 이니시스 그리고 신평사로는 SCI 신평, 나이스 신평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아침에 띄워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렇게 뭐 사이버결제, 다날 인터넷 은행, 출범, 관심기업, 네이버, 인터파크, SK텔레콤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 섹터로 묶여가지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카카오 빼고는 나머지 종목들은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 맞춰가지고 제가 생각에는 조금 이 종목들 중에서도 매수해야 될 종목들이 몇 개 보이니까 시장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카카오가 조정받는 시점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도 선별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누진제 완화 방안,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달가운 소식이었습니다만 한국전력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악재가 따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전기 요금이 인하가 된다면 실적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죠. 한국전력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정부의 탈원전 기조, 또 자회사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주가는 5년 내 최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현 주가 다행히 연이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우려가 되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대표님,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현 정부에 맞서는 정책, 맞서는 종목들을 사지 말아라. 주식 격언 중에 하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풋사인을 계속 드림에도 불구하고 한전을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놓고 보나 주봉상으로 놓고 보나 16년도 6만 3천 원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왔고 3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누진제 좋죠. 여름에 전기 많이 쓰면 한전이 돈 많이 버니까 좋은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누진제로 인해 가지고 요금을 또 깎아준다고 하니까 한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적자가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한전의 자회사죠. 남동발전이 과거에도 뭐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나라랑 거래를 많이 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북한과 관련돼서 진짜로 한전이 뭐 썼다라고 하면 석탄을 썼다라고 하면 뭐 노이즈는 당연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정부다 보니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뭐 세컨드리 보이콧 해가지고 자기가 제재하는 국가에 대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뭐 또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치면 과거에 이란과 제재한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제재를 했었죠. 기존에 미국에서 이란을 제재했을 당시에 뭐 BNP 파리바 같은 경우도 거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벌금이 10조가 나왔습니다. 10조. 그리고 HSBC 같은 경우도 1,000억 정도가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관계가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다고 하면 지금 미국에서 이 남동발전과 관련된 이게 뭐 세컨더리 보이콧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유하게 넘어간 걸 보면 이 북한 석탄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조용히 묻혀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뉴스에 맨날 나오는 게 영국의 원전이 뭐 해지됐다. 일본 도시바가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대회에서 한국전력의 지위를 해지했다. 이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엔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왜 그러냐면 22조, 25조를 베팅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보장을 안 해줍니다. 워런트를 안 해주는데 제가 22조를 베팅해가지고 원전을 지었는데 매년 1조씩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영국에서 워런트를 안 해준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파토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우선협상자가 배제됐다고 안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원전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우선협상자가 해지가 된과 동시에 향후에 사우디와 관련된 원전에 대해서도 뭐 조금 문제가 있다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만 이번 원전과 영국 원전과 사우디는 좀 별개로 보시면서 한국전력은 대응하신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전 KPS도 그렇고 관련된 기업들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 탈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에 위협이 되는 악재, 그렇지 않은 악재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실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종목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달궜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진짜 종목, 인생 종목 찾아드리러 갈게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포드갱생 프로젝트 착한 종목, 나쁜 종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손실난 계좌, 많이 물려있는 계좌를 설명을 하다가 이렇게 플러스난 계좌를 설명을 하려니까 손이 다 떨리는데요. 이분은 주식 경력 20년 차, 투자 방법은 유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상해 보이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 관심 종목까지 전격 공개하니까 눈을 떼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20년 전 IMF가 주식시장을 강타할 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정말 힘들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고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퇴직금도 주식으로 날려버렸고요. 깡통 계좌도 여러 번 찾는데요. 왜? 영웅담 기억하시죠? 영웅은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다. IMF를 통해서 고수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21세기 들어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재입성을 했는데 제이준 코스메틱이 딱 보였고 매수가 18,350원에 기존에 28%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16% 수익률을 합산해서 무려 44% 제이준 코스메틱으로 먹었습니다. 2018년 살얼음장에서도요. 휠라코리아 6%, 애경산업 10%로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분 하지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아쉬운 점은 주식 고르는 안목은 탁월한데 새 가슴이 문제였습니다. 휠라코리아, 애경산업 차트 한번 볼게요. 이때쯤 사서 이때쯤 팔고 나왔더니 고점을 받고요. 애경산업도 이때쯤 사서 이때쯤 팔고 나왔더니 고점을 받습니다. 보유 기간이 너무 짧죠. 새 가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윤동식 선생님이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윤동식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동식 선생님 나왔습니다. 예, 선생은 아닌데 아무튼 뭐 종목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예, 지금 18,350원에 비중 예, 30% 가지고 계신데 지금 현재가가 21,2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해진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기업 중에 하나죠. 그거에 상응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매수를 보였는데 현재가 21,2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4월에 완공한 공장 같은 경우도 100% 지금 뭐 캐파가 100%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죠. 인천 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중국에서 출시하고 있는 허니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반응이 굉장히 중국 쪽에서 좋다. 그러니까 현재 로컬 쪽에서도 매출이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식품계의 오리온이라고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이랑 비슷하게 일본 현지인들이 라인 같은 경우도 자국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고 오리온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자국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중국 현지에서는 자국 제품, 자국 마스크팩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면서 뭐 고효용이 나오는 제품이 아니겠는가라고 해가지고 좀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사드 보복에 비해서는 덜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같이 볼 때 SD생명과학이랑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장된 기업 중에 마스크팩을 하는 회사가 제이중 코스메틱, SD생명공학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종목이 다 같이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일봉선으로 띄워드리면 리더스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12,0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주가가 17,000원 올랐다 다시 15,000원까지 빠지는 상황. 그리고 SD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똑같이 차트가 움직이죠. 그리고 제이중 코스메틱도 똑같이 최근 들어서 주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이제 마스크 자체적으로 경쟁이 조금 중국 자체 브랜드가 경쟁이 조금 심화되는 제품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도 매출의 성장성에 둔화가 올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성장성에 대해서는 주가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가 21,3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 매수를 하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진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종목을 21,400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홀딩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23,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에 내가 신규로 관심이 있다. 신규로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2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올 때 그때 한번 담아보시는 게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휠라코리아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휠라코리아 잘 팔리죠. 자, 보시면 이 회사가 언제 인적 분할을 했죠. 올해 2월이죠. 올해 2월 22일 날 5대1 액면 분할을 했는데 액면 분할한 이후로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 아니라 액면 분할한 이후로 주가가 쭉쭉쭉쭉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그 골프 회사죠. 타이틀 리스트를 보유한 업체 아큐시네트가 견조한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호색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에 아큐시네트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의 지분을 갖고 있는 휠라코리아 자회사 같은 경우도 호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파동에 35,000원까지 무난히 상승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261선이 이탈됐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조금 보유하셨다가 보수적인 투자자 나는 그래도 주가가 과거에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18년도 초반에 12,000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는 좀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가 34,000원 정도만 오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나는 회사의 성장성 믿어볼 만하다. 국내에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고 해외에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된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회사를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목표가를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부담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식수가 별로 없어가지고 액면 분할을 했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없어서 액면 분할한 호재를 주가가 다 반영해가지고 뭐 10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
오른 거에 대한 분명히 부담감도 있고 차익 실현하겠다는 사람들의 욕구도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인 36,900원을 돌파하려면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목표가를 35,000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경산업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산업 네, 견밀이팩 좋죠. 견밀이팩 좋은데 저는 저의 투자자마다 투자의 방식은 굉장히 상이하겠죠. 근데 저의 투자의 기준은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첫 번째는 적자 기업 그리고 CEO 리스크 그 다음에 보는 기업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은 안 봅니다. 분명히. 왜 그러냐면 이쪽 시장의 표현을 쓴다고 하면 화장빨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과거에 시장에서 막 몇백 대 1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이 있습니다. 음료수 회사. 저도 이거 한번 사 먹어봤습니다. 무슨 회사인지. 흥국 F&B라고 자 주봉상으로 띄워드리면 상장했을 때 주가 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가 얼마예요? 7천 원.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는 주가가 가파르게 뛰지만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제가 과거로 역추적해가지고 상장한 기업들이 1년 후의 주가, 3년 후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과거에 상장한 모든 기업을 다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제 한번. 근데 90% 이상이 1년 후, 3년 후에는 주가가 빠집니다. 물론 어느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겠죠. 테슬라 1호 상장한 카페24 같은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100%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90%는 빠지지만 10%는 이렇게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10%에 힘들게 번 돈을 투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장된 기업은 1년이 안 된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자,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한 이후로 27,000원짜리 종목이 79,000원짜리 79,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견밀히 AG20 마스크팩에 아니 이게 파우더 팩트에 이게 바르는 거더라고요. 제가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거에 특허가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 제품을 모방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이슈와 함께 2분기 최대 실적이 나온다. 그리고 홍대에도 9월에 사옥이 오픈해서 계열사 8개가 들어가고 위에 객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객실로 운영해서 매출도 많이 나고 과거에 임대료로 많이 지불했던 부분도 이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임대료 부분도 감소되고 그리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화장품 매출 비중이 30%였다가 매년 45%, 48%, 52%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성이 있는 부분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굳이 애경산업을 매수하지 마시고 다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하셔라. 그래서 애경산업은 관망하셔라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방송 보고 계시죠? 제아의 고수라서 목소리도 안 들려주시고요. 하지만 제이준 코스메틱 용기 더 내시면서 가져가시고요. 휠라코리아는 매수해도 괜찮다. 애경산업은 화장빨 벗고 좀 민낯칠 때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는 시청자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786-102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부터 진단해볼까요? 자, 전화번호 7533번님, 데코엔이 990원에 비중 50%. 자, 데코엔이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055원에 일봉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네요. 과거에 2018년도 초반에 400원이었다가 1,000원 갔다가 또 500원 왔다가 1,000원 갔다가 계속 변동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는데 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랜드와 관련된 옷을 의류용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특별한 변화는 매매 동향에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매출이 가장 중요한데 자, 보시는 것처럼 매출이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600억, 500억, 400억,
좀 더 내려야겠네요. 영업 적자도 꾸준히 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순이익도 꾸준히 적자 3년 연속 적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는 거는 북한과 관련된 이슈 머금고 북한에 오팔 수 있다. 원가 절감, 값싼 인건비로 인해서 좀 마진이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6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990원에 사셨다고 하면 너무 막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많이 수익을 내실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 15년도에 막 5,000원 갔었는데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고점인 1,200원 부근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마시면서 목표가 1,500원 잡고 대응하셔라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화번호 9919번님, LIS 15,200원의 비중 15%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 현재가 13,15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한 20% 정도 좀 손실 중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안 좋네요. LIS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14,000원 이때부터 개인만 꾸준히 매수하고 기관이랑 뭐 외에는 던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기관과 외인의 매매 패턴이 주가의 수급에 굉장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여지없이 AM511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5년도에는 그래도 200억 정도, 그리고 지배순이익으로도 240억 흑자를 냈던 기업인데, 적자폭이 갈수록 조금 계속 꾸준히 나고 있네요. 매출도 감소, 적자도 꾸준히, 지배순이익도 16년도에는 180억, 작년에는 305억 적자, 매매 동향도 별로, 수급에 대한 것도 별로 안 좋은 상황.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5,200원이라고 하면 너무 고점에 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하기에는 12,0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매수하기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길게는 못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올해도 만약에 3년 연속 적자가 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길게 이 기업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짧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대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을 13,000원까지 좀 낮추신 다음에 목표가를 14,000원까지 오면 그때 전량 엑시트 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구바이오제약 전화번호 34444번님, 예, 26,600원에 비중 15%. 지금 딱 현재가네요. 딱 현재가 26,600원에 비중 15%인데, 차트는 나쁜 거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들, 이게 신규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보고 접근하신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는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개인이 꾸준히 최근 들어서 매수, 그리고 기관은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놓고 보면 25,000원 라인에서는 바닥만 잡는다고 하면 주가 상승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6,600원이면 매수 단가가 좀 상당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신규로 관심을 가져가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비중이 15%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가지고 이 종목은 25,000원 온다고 하면 좀 과감하게 비중 15% 정도 추가로 좀 더 매수하셔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보면 볼수록 돈 보이는 방송 오마이스탁과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전화 받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전화 하나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네. 네, 가지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이요. 안 나오노. 네? 네, 지금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스피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스피드 먼저 볼까요? 네. 자, HLB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1431번님, HLB 더 가지고 가도 되나요? 최근 들어서 막 금융주들이, 아니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급등을 하고 막 급락을 하고 굉장히 어지럽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뭐 조금 봐줘, 제약바이오 투자할 수 있게 좀 봐줘, 이렇게 뭐 경제부총리랑 얘기한 것과 동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 잡아드리면 HLB 홀딩 하세요. 홀딩 하시고 목표가 10만 원 잡아드릴 테니까 10만 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10만 원이라고 해서 또 딱 10만 원에 팔아야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뭐 98,000원, 95,000원 아니 98,000원, 99,000원 오면 그때는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일산업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전화번호 3036번님 안녕하세요. 신일산업 매수하고 싶어요. 신일산업 왜 여름 다시 나왔는데 신일산업을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지 예, 지금 주가가 급등을 쭉 했다가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장마도 없고 해가지고 주가가 그 제습기 관련된 기업들뿐만 아니라 뭐 선풍기 관련된 기업들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좀 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대표격인 대유위니아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보지 마시고 여러 종목을 같이 관련 섹터 묶어보셔야 하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나 맨날 더운데 웬 장마 얘기를 하나 그럴 수도 있지만 제습기와 관련된 기업들은 장마가 오래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장마가 거의 없었죠. 비 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유위니아 같은 경우 주가가 슈팅이 나왔다가 장마가 없고 제습기가 덜 팔리니까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대장격인 위니아가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신일사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자, 결론 잡아드리면 매수하고 싶어요. 자, 굳이 매수하고 싶다는데 저는 뭐 본인의 의사니까 시청자님의 의사니까 반대할 의지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가가 1,410원이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비중을 너무 크게 가져가지 마시고 1,400원에 뭐 10%, 1,300원에 10%, 1,200원에 10%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로 저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오마이스탁 연결됐습니다. 예. 궁금하신 종목, 비중, 매수가 좀 알려주세요. 27,800원에. 27,800원. 예, 어떤 종목이요? 토페. 토테. 예, 네. 비중이요. 비중원이 10%. 20%.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매수하게 됐을까요? 그건 우리 할머니가 했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나한테 맡겨놓고 갔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예.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종목 가지고 계시네요. 소원 안 들이 자꾸 내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랑 좋은 주식은 다른 건 아시죠? 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그걸 좀 눈여겨보셔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고 자, 톱텍 좀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재가 25,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네. 27,800원이라고 하시니까 뭐 한 10% 네. 가량 손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봉상을 놓고 보면 급락하던 패턴이 최근 들어서 두 번이 나왔습니다. 연초에 한 번 나오고 4월 언제죠? 23일 날, 24일 날 나왔는데 이재환 회장이 보유 지분 시간에서 3.64% 매도를 했다. 유증과 관련돼 가지고 뭘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매도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지만 결국은 나옴과 동시에 주가가 17% 급락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주가가 네. 상승을 못하고 쭉 옆으로 개걸음으로 이게 쭉 옆으로 기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좋은 기업이라고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 재무제표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2017년도, 16년도, 자, 보시면 16년도 12월, 17년도 12월 사업보고서인데 매출액 놓고 보면 16년도에 3,900억, 17년도에 1조 1,000억, 영업이익이 16년도에 420억에서 2,117억, 영업이익이랑 매출 급증했죠. 예, 그러니까 성장성은 꾸준히 있는 기업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 그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한다는 거는 분명한 거.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뭐 세금을 낸다, 뭐 집을 사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대주주가 지분을 매도한다는 건 분명히 부정적인 신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4월 24일 급락했을 때 28,100원인 종가를 못 뚫고 옆으로 쭉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지분이 지금 이 톱텍을 20% 매수하신 건 굉장히 좋으나 매수 단가가 27,800원은 최근 들어서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손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이 종목은. 굉장히 성장성도 있고 올해도 매출 분명히 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불명히 OLED와 관련된 거 그리고 자회사 레몬에서 나노 섬유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분명히 빛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주가가 밀려가지고 전저점인 24,000원이 오든 23,000원이 오면 예. 정리를 하지 마시고 이거는 비중을 더 태우세요. 과감하게. 보유하고 있을까요? 예, 비중을 과감하게 23,000원, 24,000원이 오면 10%가 됐건 15%가 됐건 비중을 더 태우셔가지고 연말까지만 가져가시면 그래도 매수를 하라 이 말이네. 예, 매수를 하라 이 말이네. 그때 오면은. 예, 그러니까 23,000원, 24,000원에 더 매수하셔가지고 예. 한 예. 두 분기 정도만 가져가시면 지금보다는 예. 충분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론을 잡아드리면 홀딩하시는 전략을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23,000원, 24,000원을 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예. 지금은 매도와 손절도 하지 마시고 예. 추가 매수하지도 마시고 관망을 하시고 예. 그렇게 좀 대응을 잘 해주세요. 예. 네, 시청자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전화가 또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불러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종목, 비중, 매수가 알려주세요. 네, 유진기업이고요. 네. 6,660원에 20%요. 6,660원에 비중 20%, 현재 강세이긴 하네요. 네, 네, 대표님 바로 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유진기업 가지고 계시네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죠? 네,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앞으로 전망하고 목표가요. 자, 유진기업, 기업의 가치를 보고 샀다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시멘트 회사랑 레미콘 회사랑 같은 경우는 기업의 성장성은 조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쉬운 얘기로 중국의 시멘트보다 한국의 시멘트가 더 싸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 게 맞는데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고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파주에 땅이 41만 평 정도 가지고 있죠. 지금 파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가보면 와보지도 않고 땅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개연대 관련된 종목들로 뭐 행정수도가 이전한다 그럴 때 뭐 대전, 세종 쪽에 땅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던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남북 관련된 기업들이 뭐 좋아해서 뭐 평양에 뭐 개성에 뭘 생긴다라고 하면 파주의 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최근 들어가지고 현대저축은행을 좀 인수했죠, 유진기업이. 그런과 동시에 과거 대비해서는 자, 이거 꼭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과거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6년도에는 135였던 게 17년도에 부채 비율이 400%로 증가했습니다. 406%로. 그러니까 현대저축은행을 인수를 해가지고 매출의 성장성이랑 영업이익의 성장성은 눈에 보이겠지만 부채가 크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북 경협된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시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은 시세를 좀 못 주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신규로 매수한다고 하면 6,000원대 초반에 오면 과감하게 좀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6,66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굳이 정리를 하지 마시고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뭐 7,000원, 7,500원 이때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6,000원이 오면 땡큐해서 더 사시면 되는데 6,000원이 안 오더라도 7,000원, 7,500원까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셔라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략 챙겨드릴게요. 네.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종목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아남전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5번님 4,200원에 비중 20%. 아남전자 최근에 주가 급등했다가 좀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뭐 시장이 핫했던 이슈인데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면 조정이 올 때 좀 가파르게 하락을, 그러니까 이 전저점을 뚫으려면 적어도 정거래량을 돌파를 하거나 정거래량과 비슷한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4,01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4,010원 이 라인에는 좀 주가가 옆으로 좀 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4,000원만 밀리지 않는다면
종가상 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씩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하TI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뭐 철도주 관련된 종목들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대하TI 같은 경우도 지금 8,370원까지 15% 정도 상승해서 주가가 갈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대하TI 같은 경우는 자, 얼마에 가지고 계시죠? 지금 9,800원에 비중 30%. 이거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9,800원이라고 하니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자, 그러면 결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하TI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8,000원대 후반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하세요. 정리를 하셨다가 9월 9일 날 뭐 북한에 뭐 건국 70주년이다 하는데 그때 맞춰갖고 뭐 정전협정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절대 못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4차례 고위급 회담이 진행을 되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남북도 고위급 회담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슈가 이번 이슈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이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주가에 하락이 온다고 하면 이번에는 8,800원에 정리를 하셨다가 주가가 조정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코프로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오늘 좀 많이 봐드리네요. 3349번님 에코프로 37,2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간당간당하게 261선에 지금 붙여가지고 움직이는 패턴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양극화 물질과 관련된 기업 시가총액이 8,300억 정도 되네요. 실적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매출액 같은 경우가 17년도에 3,200억,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정도 성장, 영업이익도 같은 경우도 100% 정도 성장, 올해도 6,300억과 영업이익 54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발맞추어 가지고 주가가 17년도 초반부터 쭉 상승을 했다가 옆으로 한 지금 언제죠? 17년도 8월이니까 1년째 쭉 눕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굉장히 안 좋네요. 안 좋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37,200원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가 36,100원에 이왕이면 좀 손절했다가 3만 원 초반 오면 다시 한번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행, 시멘트, 콘크리트 잘 가죠. 6651번님 14,000원에 비중 100%. 이게 14,000원이면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뭐 국무위원이 악수했던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 남북 경협주 죽진 않습니다. 죽진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종전선언이 뭐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뭐 그때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4,000원이라고 하면 손절가는 이미 이탈됐다. 손절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분명히 할 거지만 1,450원에 정리하지 마시고 한 11월까지 한 3개월 정도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손실폭을 좀 줄이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주식 탐구 생활 오마이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미리 보는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이번 주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면서 IT 부품주, 반도체 부품주 쫙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주 어느 정도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다음 주 이러한 흐름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도 세워주신다면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마무리가 됐다라고 해야 되는 건지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삼성바이오로시와 관련된 게 이제 결론이 안 나왔으니까 마무리가 됐다고 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삼성에서 화답을 하듯이 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뭐 최악의 수는 넘어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13일 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측 통일각에서 좀 이제 또 뭐 남북 관련된 이슈들을 머금고 남북 정상이 올해 1월, 3월, 6월에 의해서 4번째로 조금 만나죠. 만나가지고 고위급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화색을 해가지고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쯤에는 평양을 방문하겠다 했죠. 이제 근데 가을이 언제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될 게 뭐냐면
9월 9일 날 북한의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할 가능성이 왜 없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중국도 또 개입이 돼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도 개입돼 있고 미국도 개입돼 있고 여러 나라가 개입돼 있다 보니 중국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전쟁해갖고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는 판국에 이거는 따르고 니네 그래 사이좋게 지내 종전해 이럴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찬성표를 던지는 이유가 결국은 러시아에서 이게 송유관이나 이 가스관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 탈원전한 전력을 메우겠다라는 이러한 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남북 니네 사이좋게 지내는 거에 대해서 찬성할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전쟁이 끝났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냈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종전선언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어느 정도 남북 경협주의에 대한 상승이 좀 끝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하면 따라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다가오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주가가 금요일에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마이스탁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착한 종목의 성적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13일 현대엘리베이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25% 기록을 했고요. 대덕 GGS 19%, 강원랜드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특히 남북경의 기대가 많고 주가 강세를 보이는데요. 목표 주가는 달성했습니다. 더 갈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98,000원, 그러니까 추천가 79,000원에 목표가 98,000원 잡아드렸는데 오늘 싹 정리를 하시고요. 대덕 GDS 같은 경우도 추천가 13,000원에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렸는데 최고가 15,450원 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는 종목을 선정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어찌됐건 강원랜드를 추천드렸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오늘 7.8% 정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도 3% 이상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2%, 13% 상승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상승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다가 오늘이나 내일 부근에 수익 실현했다가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나 뭐 그때나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 시장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8% 급등하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뭐 12% 급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은 주가가 안 좋아도 급등을 하고 어느 기업은 주가가 안 좋아도 급락을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참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정도 선 현재가 28,900원인데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했다가 추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사셨던 분들 기분 좋은 매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도 대표님 한번 믿어보려고요.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이러다가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니까 좀 안 되는데 자,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은 롯데쇼핑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면세점과 관련돼서는 롯데가 다 지금 낙방을 하죠. 지금 인천공항 쪽에서는 입찰량과 동시에 계속 뭐 안 좋은데 최근 들어가지고 김포공항에 롯데와 신라가 최종 입찰자에 선정이 됐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그런 이슈가 주가의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 뭐 더 이상 악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CEO는 구속돼 있는 상황, 그리고 뭐 면세점은 계속 팽당하고 있는 상황, 실적이 안 좋아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사드와 관련돼서 중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상황, 마트 매각하고 있죠. 뭐 다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주가에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뭐 한 1년만 가져가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항공우주 카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폐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상폐될 줄 알았던 이유가 뭐 비리와 관련된 입찰에 대해서 그리고 과거에 뭐 방산 비리에 대해서 강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는데 뭐 무모가 잘 됐죠.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롯데쇼핑과 관련된 롯데 그룹들 주들도 어느 정도
좀 제재가 완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20만 5천 원에 1,000원 올라서 거래되고 있는 당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에는 20만 4천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22만 원, 손절가로는 19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종목으로 롯데쇼핑 주셨습니다. 시기는 약 1년 정도, 매수가는 20만 4천 원, 목표 주가 22만 2천 원, 손절가 19만 원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마이스타 마칠 시간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